네, 안녕하세요. 4월 21일 월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태윤선 연구원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0.5%, 코스닥은 0.8% 상승했습니다. 강보합 출발 후에 방향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뚜렷한 주도 업종이나 이벤트가 부재했고 미국과 유럽, 홍콩 등 주요국 부활절 휴장을 앞두고 관망세가 부각이 됐습니다. 외국인은 미국 상호관세 90일 유예 소식이 전해졌던 지난 10일을 제외하고 4월 들어서 코스피 순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월간 누적으로는 9.6조 원 수준이고 9개월 연속 증시를 이탈 중입니다. 업종별로는 방산주가 방산주의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장중에 현대차를 제치고 시가총액 5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조선주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선박을 이용하는 해운사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혜 기대를 높였으나 제재 수위가 기대보다는 약하다는 평가가 제기되면서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지난주 주간으로는 트럼프 관세 유연성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주간으로 코스피 2%, 코스닥 3% 상승하는 견조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주식시장, 채권시장 등은 성금요일로 휴장이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번 주 주요 이벤트는 한미 관세 협상과 미국 테슬라, 알파벳 등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과 가이던스 결과가 되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은 24, 25일 워싱턴 DC에서 한미 재무장관, 통상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주말 사이에 러시아가 30시간 휴전을 선언한 바 있으며 휴전이 종료된 현재 연장 명령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자료는 관세의 미국 경제, 특히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입니다. 권희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권희진입니다. 높아진 관세 때문에 앞으로 물가 상승률 대략 1%포인트 초반 정도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26%포인트 높아진 거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수준인데요. 과거 트럼프 1기 때 관세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을 좀 보면 당시에도 관세율 인상이 수입 가격에는 대부분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소매 가격으로 전가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는데요. 유통업체들이 가격이 오르기 전에 쌓아뒀었던 재고로 일단 대응을 했고, 그리고 재고가 소진된 이후에는 유통업체가 마진을 낮추면서 비용 임상분을 흡수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트럼프 1기기 당시에 10% 관세 인상했을 때 이제 소매 가격이 한 0.8에서 1.6% 높아지는 정도 영향에 그쳤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관세 인상분이 소비자한테 대부분 전가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상호관세 부과가 90일 연기가 됐기 때문에 재고를 쌓을 시간적인 여유를 일단은 확보를 했고 소비 심리도 이미 크게 악화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소비자 가격을 크게 높이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다만 1기에 비해서 관세를 적용받는 품목과 그리고 국가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소매 가격으로의 전가율은 1기 때보다는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업데이트된 관세율을 적용을 해서 보면 지금 유예된 것처럼 낮은 관세율이 적용이 되고 한 20% 정도가 전가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물가 상승률에는 한 1.1%포인트 높아지는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유예가 발표되기 전에 나왔었던 상호관세율을 적용을 한다면 1.3%포인트 물가가 상향 수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대중국 관세율이라든지 품목 관세가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최근에 서베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막 4, 5% 이상으로 높아지는 급등은 가능성이 낮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ESG 주간 자료입니다. 김준섭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ESG 담당 김준성입니다. 이번 주 글로벌 ESG 브리프에서는 IMO의 해운 탄소세 관련한 사항과 ESMA의 ESG 펀드 명칭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MO의 해운 탄소세 도입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국제회사기구인 IMO는
내년부터 5,000톤 이상 대형 선박 기준으로 기준 온실가스 초과 배출량에 대해 톤당 100달러에서 380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최초의 글로벌 탄소 가격제 도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IMO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0억 달러의 세수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걷어들이는 수익을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에 적극 활용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영향 자체가 좀 클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글로벌 선대에서 친환경 선박 비중이 5%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선박 비중이 7%대에 불과하다라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 해운사들 기준으로는 연간 1에서 4조 원 정도의 탄소세가 이제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로 인해서 노후 선박의 조기 퇴출이라든지 친환경 선박 전환 수요 확대와 같은 업계 구조 조정이 이제 불가피할 사항이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일단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안티 ESG가 이슈인 가운데 해운업 그리고 또 조선업 탄소 배출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ESG 진척 관련한 이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다음은 ESG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권시장감독국인 ESMA가 최근 발표한 연구가 좀 흥미로운데요. 일단 펀드명에 ESG라고 단어가 포함된 펀드 같은 경우는 투자 자금 유입 규모가 평균 8.9%가 높았다라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관련 용어가 포함된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순자금 유입 규모 자체가 16%가 조금 더 높은 형태인데요. 즉 투자자들 사이에서 ESG 펀드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다라는 점이 확인되었다라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ESG가 펀드명에 들어가 있지 않던 펀드 같은 경우에도 재밌는 결과가 있는데요. 이런 펀드들이 ESG 관련 단어를 펀드명에 포함을 할 경우에 즉 이름을 변경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름을 변경할 경우에 6개월간 2.2% 순자금 유입 증가 또는 분기별로 1%에서 1.4%의 자금 유입이 이어지는 동향도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동향인데요. 최근 6개월간 국내 ESG 펀드 같은 경우에 약 1.8조 원 규모의 자금 유입이 추가적으로 있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변동성 높아지는 자본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ESG 펀드로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IMO 그리고 ESMA 관련한 이슈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HD 현대일렉트릭에 관한 자료입니다. 정혜정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틸리티 담당 정혜정입니다.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에 대해 목표 주가를 47만 원으로 소폭 하향 조정합니다.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일부 반영되는 관세 영향을 반영해 단기간의 이익 추정치를 소폭 낮췄고 COE 상승을 반영한 것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종가 대비 42%의 상승 여력이 있어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합니다. 연초 이후로 AI 데이터 센터 속도 조절과 미국의 관세 부과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견조한 업황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슈에 대한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최근의 주가 하락은 밸류에이션 매력 확대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의 1분기 매출액은 9,800억 원, 영업이익은 2,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매출액 증가를 주도하는 것은 여전히 초과합 변압기와 관련된 전력기기 및 종속회사 부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4분기에 매출 인식 시점이 이연되었던 미국향 물량 약 2,000억 원의 대부분이 1분기에 반영이 되면서 관련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런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미국 수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도 개선하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최근 전력기기 산업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앞서 말씀드렸듯 관세와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속도 조절 우려인데요. 현대일렉트릭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세의 경우 현대일렉트릭은 이미 미국향 매출의 한 40에서 50% 수준을 미국 내 엘라바마 공장에서 공급을 하고 있어 관세도 일부만 적용을 받게 되고 반덤핑 관세도 타사와는 달리 이번에는 0%를 적용을 받았습니다. 또한 미국에서의 견조한 수요 역시 데이터 센터보다는 신재생 발전 설비와 노후 설비 교체 수요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데이터 센터 투자가 다소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매출 증가세는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발표입니다. 한솔 아이원스고요. 성영동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솔아이언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잠정 실적이 공시가 되었고요. 1분기 매출액은 489억 원, 영업이익 11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YOY 30.8%, 그리고 영업이익은 YOY 143.3%로 큰 폭의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정밀가공 부문의 매출액이 360억 원으로 성장을 견인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고마진인 식각 부품 위주로 출하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은 24.4%로 이제 전년 동기 13.1% 대비 13.1% 대비 11.3%포인트 개선이 되었습니다. 신규 제품 및 고객사 확장과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 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존 리포트 내용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자사주 소각을 이제 실적과 함께 공시를 했습니다. 2024년 5월에도 자사주 24만 주 정도를 소각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52만 주를 5월 8일에 소각할 예정입니다. 이는 발행 주식 총수의 1.8% 수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4월 21일 월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